안녕하세요. 오래오래 동물영양 클리닉 양바름 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간식들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간식은 정말 천차만별로 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간식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간식을 좀 올바로 먹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료 얘기를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옷도 같을 거고 아까 전에 인사할 때 목도 좀 사실 갔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간 낼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또 전달해드리는 게 저한테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간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식을 먹일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간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이런 휴먼 애니멀 본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식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훈련할 때 아이들 간식 없으면 절대 말 안 듣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항상 간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요새는 동결건조 이런 간식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식의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우리가 꼭 알고서 아이들한테 줘야지 여러 가지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잠깐씩 어떻게 좀 볼 건데요. 보이는데 옛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유포라든가 저키 형태의 그런 간식이에요. 그래서 줄 때 조금씩 손으로 뜯어서 주시기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간식을 사와도 전혀 저는 상관이 없고, 오늘 처음 본 간식도 사실 전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영양을 하다 보니까 뒤에 많이 보죠. 등록 성분량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사실 색소 같은 것도 쓰긴 쓰겠지만 그거 말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수분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간식은 약간 좀 맹점 중에 하나가 칼로리가 제대로 표시 안 되어 있는 간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식을 고르실 때 저만의 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간식 하나하나마다 그 중량마다, 아니면 한 알이면 한 알, 한 줄이면 한 줄, 그 칼로리를 알 수 있는 간식을 저는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칼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게, 간식을 먹이기 전에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게 간식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간식은 총 1일 섭취 에너지량의 10% 이상을 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왜냐면 각자 기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의 체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킬로는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는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중성화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근처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킬로의 상태가 어떤데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예를 들면 중성화한 5kg짜리 시추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는 35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루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전체 칼로리 350칼로리의 10%, 그러니까 35칼로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먹여도 좋고 아니면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간식을 먹여도 좋고 다 상관없는데 그 칼로리는 그 35%를 35kcal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계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고를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0g당 270칼로리 내지는 아니면은 이런 힐포켓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얘가 한 알당 얘는 3kcal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있는 간식을 고르면 우리 아이한테 먹일 때도 계산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이런 간식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사료법상 의무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간식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공익적인 부분, 이런 건강 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칼로리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간식 칼로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보호자 중에 그런 보호자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는 하루에 사료 이만큼 먹고 간식을 뭐뭐뭐 먹이는데 닭가슴살 말린 거를 이제 육포 같은 걸 해가지고 하루에 2쪽, 3쪽씩 주고 근데 얘가 사료를 잘 안 먹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닭가슴살 말린 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거든요. 원래 이만한 닭가슴살을 말리면 되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2~3쪽씩 주셨다라는 거는 사료보다는 간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간식에 더 내가 사료 안 먹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맛있는 간식을 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주인을 더 그렇게 애들이 주인을 길들이는 거예요. 보호자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래 되다 보면 비만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결석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들면은 더 맛없는 처방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 사료를 안 먹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간식을 훨씬 더 많이 먹어온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가 정말 나중에 아팠을 때 필요한 처방식이라든가 영양식을 막 먹이려고 해도 그때 가면은 너무 애를 먹게 될 거예요. 애를 먹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간식 주실 때 이 비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루 먹어야 될 양이 100이다. 그러면은 사료로 100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을 맥시멈으로 최대한 10을 넘지 않게 그래서 총 110 이렇게 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맛있는 간식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간식 중에서도 알고 보면 기능성 간식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 갯껌. 갯껌이 사실은 아이들 구강 관리 하시려고 많이 주시는 건데 갯껌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뒤에 보시면 이 VOHC라는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수의구강건강협회에서 나오는 인증받은 마크로 보시면 여기 타르타르 아니면 플라그 아니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효과가 있다고 인증을 받은 거고요. 하나만 받은 제품도 있고 아예 안 받은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것도 좀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견종별로 해가지고 이게 단두종, 장두종, 일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애들 그 구강 길이에 따라서 두개골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견종별로 구강에 맞게끔 디자인 되었다고 해서 저도 지금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수의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제품들 조금 더 신뢰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킨이 있고 피부에 좋은 처방 간식, 뭐 심장에 좋은 처방 간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각각
심장이랑 뭐 피부랑 여기에 더 좋은 성분들을 더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간식도 좀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가수분해를 말씀드렸었는데 사료 중에 간식 중에도 가수분해되어서 나온 피부 간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을 기능별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좀 골라서 먹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간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능성 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쉽게 병원 갔다가 집에 오시는 간식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뭐 심장이 안 좋다, 피부가 안 좋다, 아니면은 좀 뭔가 오메가3가 더 많이 들어간 간식을 먹였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역시나 동물병원에서 좀 상담을 받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간식을 골라서 먹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까 사료랑 간식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널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각각 간식들에 대해서도 또 좋은 게 있으면은 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